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취임식을 갖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을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날 도청 공연장에서 도민주권 정부 이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민주당 정청래전 대표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박지원, 이모경 의원, 도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도민주권정부 실천선언에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소통과 참여, 청렴, 책임을 바탕으로 민선국위를 운영하겠다는 원칙과 다짐이 담겼습니다. 이후 이 지사는 취임사를 생략하고 영상으로 송출된 도민의 질문에 대답하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1일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지도로 취임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주 효천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안전보행을 지도했습니다. 통학로 주변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도 살폈습니다. 천 교육감은 이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지역에서 가보지 않은 교육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2일 전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습니다. 민선국이 지방자치단체가 1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도 출범식을 열고 4년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각 단체장들은 민생정책과 경제회복, 국민과의 소통을 앞세우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인의 총 참배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한 양충모 남원시장. 위기에 빠진 남원을 살리기 위해 30여 년 공직 경험과 넓은 인맥을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청렴을 내세우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감동의 문화가 흐르면 시민의 삶이 따뜻한 경제도시 남원. 이 모든 지향점은 결국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하나로 완성될 것입니다. 한득수 임실군수도 국립임실5국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사람이 머무는 임실, 행복을 만드는 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12년 만에 무소속 고립을 끝내고 민주당인 여당 2점을 쥔 한 군수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취임 첫 결재로는 전 군민 농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는 우리 임실이 나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입니다. 우선 임실 군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가지고 계신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새로운 4년의 문을 연 최영일 순창군수는 소통과 화합,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인 취임식 대신 군민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 중심 복지와 지속 가능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농업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은 돌아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어르신은 더욱 행복한 노후를 누리며 소상공인은 희망을 잃지 않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민선국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민주당 한 팀으로 재편되면서 국책사업 유치나 예산 확보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
화려한 출범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민선 구기 단체장들이 지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13대 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제429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추진과 전북특별법의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도감사위원회, 도의회로 소속 이관 등을 공약했습니다. 제1부의장은 이병도 의원이, 제2부의장은 박정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2일과 3일 상임위원장과 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의회 전체 44석 중 4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2일 총회를 거쳐 13대 전반기 의장 후보로 김희수 의원을 선출해 사실상 당선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가 전북을 찾아 민주당 대통합과 지역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에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며 외연 확대가 정권 재창출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한민국 3대 초대형 사업과 관련한 전북 소회론에 대해서는 미래산업 분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방문을 전당대회를 앞둔 민심 공약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 태풍으로 파손돼 이를 고치려다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주민이 있습니다. 개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 철거 대상까지 됐는데요. 이 주민은 인근 공장의 무허가 시설과 비교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형평성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구룡동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주민 안국혜 씨는 아버지 때부터 5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가 태풍으로 집 일부가 무너지면서 최근 개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였습니다.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인데 결국 집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때부터 5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붕괴되어 다시 건축하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 안 하면 벌금을 내라고 해 철거합니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철거할 수밖에 없지요. 안 씨는 인근 공장의 무허가 시설들을 가리키며 행정이 공장에는 관대하고 영세한 주민에게만 칼날을 들이댄다며 공정성 의혹도 제기합니다. 앞에 있는 공장도 무허가 시설인데 저것도 우리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없는 사람만 처벌을 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실제 해당 공장에도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청은 공장 측에도 무허가 시설 철거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불이행 때는 압류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건축 인허가 없이 건물을 지으셔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독촉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부서진 집을 고치려다 신고 누락으로 집을 철거하게 된 주민.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5극 3특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케이블 TV는 정작 생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선거철마다 케이블 TV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지역민 삶과 직결된 풀뿌리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 공론장 역할을 해왔지만 케이블 TV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지역 미디어로서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는 줄고 있고 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플랫폼에 따라서 규제의 무게가 다르고 방송 발전 기금 부담은 여전히 불균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계는 케이블 TV의 지역성에 주목했습니다. 지역 밀착도와 공공성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케이블 SO가 단순히 유료 방송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지상파, 지역 민방에 준하는 지역 정보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지역 밀착과 관련해서 최상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역 미디어다. 낡은 규제는 케이블 TV의 자구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사회적 비용의 분담 체계도 필요하고 규제 패러다임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위험 기반 사회적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별 사업자 지원으로부터 이 포괄적인 서비스 진흥으로 나가야 된다.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 채널의 정책 또한 송출이 아니라 유통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기금을 구성하고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법 제도적 지원을 잘 모색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연구반 구성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위원회 내부 기능을 통해 신속한 해법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호남에서 가장 뛰어난 누각으로 불리는 남원 광한루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일 조선 후기 대표 누각인 광한루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로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한루는 조선 초 명재상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어 세운 광통루에서 시작해 전라도 관찰사 송강정철과 남원부사 장의국이 주변 호수와 오작교를 조성했습니다. 정유재란 때 불에 탔다가 1626년 신간부사가 다시 세운 뒤 약 40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남원시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남원 광한루가 그 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광한루는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건축유산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 발생이 6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4,066건 중 14.9%인 606건이 여름철인 7월에서 8월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화재로 35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264억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음식점, 창고시설 순이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냉방기기 가동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여름철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투쟁 과정에서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기역 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교사 신분의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내란 수계 체포를 촉구하고 내란과 계엄에 맞선 저항이 품위유지 위반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검찰에 대해서도 내란과 계엄에 맞선 집회를 범죄화하고 위축시키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시민 저항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의료 공백 위기를 맞은 정읍시가 간호전묵 인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지침에 따라 2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9개 면에서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읍에는 신규 의과 공보의가 1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순회 진료마저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는 대안으로 의사 대신 상주하는 전담 공무원이 1차 진료와 만성질환 약 처방, 건강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선국이 한덕수 임실군정이 취임 후 첫 결재로 농촌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년 만에 무소속 고립을 끝내고 민주당과 함께 출범하는 새 군정이 파격적인 민생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산농민 출신으로 단번에 당선된 한덕수 임실군수 당선인. 한 당선인이 만지작거리는 취임 후 1호 결제 카드는 파격적입니다. 임실군민 모두에게 농촌 기본소득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공약이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의 기본소득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실행하겠다. 예를 들면 30%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급해서 우선 현금 흐름들을 잡아가겠다. 차후 촘촘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12년 만에 민주당 여당 이점을 확보하게 된 임실군정은 이제 국책사업 속에서 확실한 임실 몫을 챙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무소속 군수 체제 아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된 섬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당선인은 이미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과 만나 농촌 기본소득 지급과 KTX 임실력 정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3만 시대를 준비하는 한덕수호가 임실 발전에 무거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육묘장 내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30일 육묘장 시설에 안팎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해충 유입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해충의 산란과 증식이 빨라지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 발생 위험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육묘정 주변 잡초와 외부에서 들여온 모종, 관상용 화분, 출입과 방충망 틈 등은 모두 병해충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어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줄이는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30일 청사의 출입 통제시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통제시설은 사전 등록된 공무원증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관 1층 로비 2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청사 관리실에서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시설이 없더라도 민원인은 관리실에서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하고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